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병원에 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환자분은요, 좀 고령의 여성분이셨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여성분이셨는데, 오신 이유가 이런 겁니다. 걸을 때 이제 숨차다. 그리고 가슴이 간혹 아프다. 가슴이 간혹 아프다. 요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의사들은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요렇게 이제 오신 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dyspnea on exertion에서 DOE 포지티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슴 아픈 거니까 체스트 페인도 있죠. 요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심장 또는 폐,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군데의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제가 문진을 쭉 해봤을 때는요, 폐는 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뭐 담배도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또 뭐 가래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도 물론 이런 DOE, 걸을 때 숨찬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식 같은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느낌상 심장병의 어떤 느낌이 물씬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느낌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검사를 했느냐? 엑스레이, 흉부 X선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좀 심장병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그 심장 초음파 검사, 2D 에코라고 하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결국 뭐가 나왔느냐? 했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일단 심비대가 있었어요. 심장이 좀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 소견은 자세하게 말씀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심전도 상에서 일단 그 허혈성 심장질환, 그러니까 그 관상동맥에 병이 있는 거죠. 관상동맥에 병이 있어서 이제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소견이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D 에코, 즉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AS가 있었습니다. AS.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올틱 스테노시스.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었어요. 이게 대동맥 판박 협착증인데요.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월모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이랑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그런 월의 뭐 어떤 그러니까 움직임이 이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거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이걸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평가가 필요합니다. 관상동맥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왜냐면은 이 숨찬 증상이랑 가슴 아픈 증상이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평가가 이제 필요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 병원, 즉 작은 병원에서 조금 더 뭐 검사를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느냐 하면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이 정도 검사하고 상급병원으로 가시면은 다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의뢰서를 써드리고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의뢰서 써드리고 상급병원으로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일은 여기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좀 관상동맥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급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는 일은 끝난 거죠. 근데 이 할머니 표정을 좀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요, 안 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딱 의뢰서를 써드리고 상급병원으로 가세요 했는데 안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한 참는 스타일, 뭔가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 참는 스타일이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참아서 될 일이 있고요, 참아서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정을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심장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좀 겁내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병원에 이제 좀 큰 병원에 가서 뭔가 한다 하면 뭔가 큰 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겁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냥 여기서 뭐 의뢰서 써드리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딱 진료를 끝내버리면은 거의 안 가시고 병을 조금씩 더 키워서 정말 못 참게, 그러니까 막 너무 숨이 차거나 또 뭐 너무 이제 가슴이 많이 아파서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경과가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병원에 가기를 싫어할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 중에서 뭐 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뭐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은요, 막연해서 그래요. 막연해서 이제 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내 병은 도대체 뭐고 이 병의 경과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기 싫고 그냥 집에서 좀 참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좀 시정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막연한 희망 같은 거를 품으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게 되면은 뭔가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이제 어떤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 중에서는 꼭 무슨 뭐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약으로만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심부전이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심부전, 어떤 원인이든 간에 심장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심부전이 의심이 되는데, 이 심부전 때문에 뭔가 이 피가 제대로 돌지를 못하면서 이 폐에 좀 이렇게 혈류가 쌓이면서 이제 숨찬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뇨제 조금 드리면 증상은 확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심부전이 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상동맥 질환이든, 지금 의심이 되는 거는 저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판막의 병도 영향을 좀 미쳤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아마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분의 그 심부전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치료를 해줘야지 좀 궁극적으로 호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뇨제 주고 그냥 버티는 거는 답이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평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걸 평가를 해봤더니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약만으로도 평가가 약만으로도 이분의 질환은 호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런 심장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딱 약을 맞춰서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급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병원으로 가실지, 또 어떤 선생님께 갈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 큰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루틴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루틴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말씀을 쭉 드리는 거예요. 가게 되면 어떠한 검사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어떤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막 아주 뭐 심각하고 어려운 치료가 아니라 그냥 스텐트를 삽입하면 되는 치료다. 아니면 뭐 요새는 판막 같은 것도 수술이 아니라 그냥 경피, 그러니까 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동맥 판막을 치환하는 그런 시술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막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뭐 표정이 조금 풀어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가보시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설명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뒤에 환자분들이 오래 기다리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료를 보는 건 되게 빨리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진료실에 들어가서 한참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 시간에 딱 맞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랑 그렇지 않은 분이랑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이런 설명이 좀 시간이 걸려도 필요하겠다, 환자분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걸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뒤에서 오래 좀 기다리시다 보면은 좀 짜증과 화가 많이 나십니다. 사실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좀 기다리시더라도, 어떤 이런 좀 중요한, 그러니까 심장병 같은 이런 중요한 그런 환자분들께는, 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뒤에 분이 너무 좀 오래 기다리실 것 같다 그러면 환자분께,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뒤에 분 먼저 좀 뵙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기다리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예,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진료가 지연이 돼서 오늘 조금 환자분께서 화가 좀 많이 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앞에 분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진료가 늦어지게 됐는지 자기는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도 좀 많이 좀 힘든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모든 환자분들께서 만족하시면서 이렇게 진료를 보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진료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진료 질과 어떤 그런 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료의 그 시간을 환자분별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들께 좀 최선의 진료를 하고자 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병원에 가는 것. 그러니까 뭐든 간에 뭔가 병원에 가야지 그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본인 판단해 가지고 그냥 안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병원에 못 가서 병을 키우는 거, 저는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가. 그러면은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 왜 내가 큰 병원에 가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조금 설명을 더 요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상급병원에, 큰 병원에 가서 거기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의사가 뒤에 환자 너무 기다려서 조금 기다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여유 되실 때 좀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일단 환자분과 어떤 환자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위해서도 그런 어떤 충분한 설명의 시간,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얘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